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두 달 사이 온열 질환자 수가 4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 가운데 하나인 열사병은 장시간 방치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10년간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15,000명가량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의 군 포교를 이끌어 나갈 제5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인천 법명사회주 선일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종교 활동이 위축된 만큼 군 포교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국가에 기증한 유물 가운데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명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특히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불상과 고려불화, 한글 불교경전 등 다수의 불교 문화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독도 체험학습 현장을 찾아가 보는 기획보도 독도는 우리 땅 마지막 순서는 학생들이 독도 체험학습을 뜻깊게 마무리하는 현장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두 달 사이 온열 질환자 수가 4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 가운데 하나인 열사병은 장시간 방치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년보다 늦게 찾아온 지각 장마가 수그러들자 낮에는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전을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양산을 쓰거나 손선풍기와 부채를 이용해 더위를 피해보려 하지만 강렬한 햇빛에 흐르는 땀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너무 더워서요. 숨을 못 쉬겠고요. 사우나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나오지 않고요. 진짜로 먹거리 떨어지면 나오고 정말 필요할 때만 나오고요. 이처럼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면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을 앓는 사람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온열 질환자 436명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6명은 열사병 등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특히 몸에서 생성되는 열을 외부로 발산하지 못해 생기는 열사병은 중심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치솟기 때문에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그랬고 의식의 변화가 와요. 예, 혼미, 혼수, 선망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막 빈맥이 뛰고 혈압도 떨어지고, 예, 그리고 얼굴은 뭐 이렇게 홍조를 띠게 되고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건조해지기도 하고.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낮 시간대 활동 자제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인근 병원을 방문해 체온을 낮추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열사병 환자가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치료를 안 하면 사망합니다. 그래서 빨리 체온을 낮춰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와서 체온을 낮춰주는 치료와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수액. 현재 지속되고 있는 무더위에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맞물려 기온을 끌어올리는 열돔 현상까지 더해질 예정인 만큼 온열 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10년간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15,000명가량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10년간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5,3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43명이 숨졌고 특히 올해 5월에서 7월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4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외출이나 오개 작업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포교를 진두지휘할 조계종 제5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인천 법명사 회주 선일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종교 활동이 위축된 만큼 군포교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법사 출신의 선일 스님이 군포교 활성화와 청년 불자 양성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제5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임명된 겁니다. 새로 이제 교구장을 맡으신 스님께서는 이제 선봉혜자 교구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지속적으로 불사를 잘 이끌어 주시고 더 원력을 가지시고 많은 군불교 불자들을 포교하는데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전 교구장이었던 해자 스님은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평화의 불 군법당 봉안과 계룡대 홍제사 건립 등 재임 기간에 이룬 불사는 군포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입니다. 군 장병을 위해 기존 5개에서 부름주를 제외하고 현실적인 계율인 10성계를 마련한 것도 보람으로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지금은 군부대에 그 10선계를 설하게 돼서 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그 이제 수료식 할 때 이제 10선계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서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청년 포교의 빈틈을 군 포교가 메워주기를 당부했고 청소년들 그 법회하는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고 또 학생들도 대불련을 유시해서 많은 그 제약을 많이 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에 있는 청년 불자들을 포교하는 것이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신임 군종교구장은 이웃 종교의 사례를 들며 군 포교 최일선에서 뛸 인력 양성을 제안했습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16교구인데 신부수가 굉장히 적은데도 한 교구에 10명의 신부를 강제로 군신부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 현재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군승을 지금 충원을 못해요. 선일 스님은 해군 통제사 초대 법사와 해병 이사단 초대 법사를 지내는 등 군 불교 역사를 개척해온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을 포교로서 군포교로서 가름할까 합니다. 예. 신임 군종교구장에게는 군종교구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군 포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과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단 최초의 불교 음악 교육기관인 불교음악원 원장에 박범훈 원장을 재위촉하면서 전 세계적 음유를 아우르는 음악을 창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박범훈 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모헨조다로나 겐지스 강가의 음율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육로로 들어오고 뱃길로도 와서 녹아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악계에 불문이나 다름없는 우리 불교에 이렇게 참 원력을 세우셔서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큰 성과를 늘 내셔가지고 정말 축하드리면서도 고마움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모두 다 도와주셔서 예. 저희가 미약하나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해서 포교를 위한 생활 참불가 운동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박범훈 원장은 교회 음악의 모체가 각 민족 음악에서 뽑아낸 선율이라며 우리 옛 전통 음악을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모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음악의 근원이 있어 음악 연구가들이 인도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삼천사 회주 성훈 스님이 조계종의 핵심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성훈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금 1억 원을 종단의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단을 대신해 사회복지법인 운영 등에 큰일을 해줘 고맙고 또 큰 성금을 내줘 불사 추진에도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훈 스님은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적극 찬동하겠다며 원장 스님의 원력에 함께하겠다는 작은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국가에 기증한 유물 가운데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명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특히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에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불상과 고려불화, 한글 불교경전 등 다수의 불교 문화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21,600여 점에서 명품만을 가려 뽑은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호암미술관 개관 전부터 소장한 이건희 컬렉션의 출발점이자 대표작인 국보 216호 인왕제색도 등 모두 45건, 77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6세기 청동의 금을 입힌 국보 134호 일광 3존상입니다. 일광, 즉 광배를 배경으로 좌우에 두 보살이 함께 있는 불상인데 8.8cm 작은 크기에 담긴 섬세함이 압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옮긴 국보 235호 대방광불 화엄경 보현 행원품 등 전시된 국보와 보물 중 다수는 불교 문화재입니다. 이건희 회장 기증품은 우리나라 전 시기 전 분야를 망라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선사시대 토기부터 삼국시대 금동불, 고려의 사경과 불화, 조선시대 회화와 도자기, 목가구까지 무척 다양합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된 천수관음 보살도와 수월관음도는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이 있고 잘 알려진 고려 불화입니다. 당대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현재 일본과 미국, 유럽 등으로 흩어진 고려불화는 이 회장의 문화유산 환수 의지가 담겼습니다. 국박은 이건희 컬렉션으로 세계적으로 귀한 고려불화 소장품을 늘렸으며 이 중 천수관음 보살도로 문헌에만 존재했던 천수관음 신앙이 확인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두 점의 고려불화 가운데서도 천수관음 보살도는 기록상에서 천수관음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많이 확인되지만 그림으로, 불화로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는 이 작품이 유일합니다. 이와 함께 훈민정음 창제 후 한글로 편찬된 첫 번째 책으로 한글 불교 경전인 보물 523-3호, 석보상절 권 10일 등도 눈길을 모읍니다.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은 오는 9월 26일까지 예약 완판 속에 시간이 지날수록 화제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광주 지역 불교계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불교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불교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 스님들과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과거 종로 지역구 국회의원 시절 조계사와 각별한 추억담을 이야기하며 불교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불교계가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광주 지역 스님들은 정 후보에게 광주불교계의 수건인 광주 전통문화명상센터 건립과 전통사찰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독도 체험학습 현장을 동행 취재한 기획보도 독도는 우리 땅 마지막 순서입니다. 독도에 도착한 학생들은 세계 각국 대사관에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알리는 편지를 쓰고 독도 평화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체험학습을 뜻깊게 마무리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사동항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2시간 반을 달린 독도 평화호. 당당하고 의연한 독도에 오를 생각에 들떠있는 학생들을 1m를 넘나드는 너울성 파도가 가로막았습니다.
독도가 처한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처럼 높은 파도로 배를 정박할 수 없다는 소식은 학생들에게는 좌절이었습니다. 와서 이제 독도에 직접 이 땅에 발을 딛고 이제 독도를 둘러볼 생각이 되게 기대가 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파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독도에 직접 방문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저희 학생들이 전자기계 기술 가지고 독도 모양의 텀블러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도 경비대한테 내리면 선물해 주려고 그 마음까지 지금 제품까지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걸 전달을 못해서 정말 아쉽네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현실은 미래 주역들의 더 강한 독도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된다면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사람 딱 한 가지입니다. 독도 마음대로 올 수 있는 사람, 꼭 그런 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쁘고, 저는 커서 이제 독도를 이렇게 본 만큼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독도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배안. 학생들은 체험학습으로 얻은 독도 사랑을 곧바로 실천했습니다. 각국 대사관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 편지를 쓰고 체험학습 동영상을 영문 독도 교과서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릴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친구들에게 보내는 독도 평화 선언문. 우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평화를 위한 연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 세계의 청소년들이여 평화를 위해 연대하자. 둘, 우리는 모든 차이를 존중하며 차별을 반대한다. 셋,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 녹록지 않은 여정에 걱정스러웠던 어린 학생들은 어느새 독도를 지켜내고 평화로운 강대국으로 만들어갈 미래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일제침략기 한국 관련 사진, 그림 엽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희귀하고 학술 가치가 높은 엽서 6,763점을 연구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사진, 그림 엽서 6천여 점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동아대학교 신동규 교수 연구팀에게 3년간 연구비를 지원해 그 성과를 한국학진흥사업 성과 포털에 공개하는 겁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일반 도로를 달리는 영업용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와 지원 조례에 따라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 야외에서 사용하는 캠핑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 위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중 화재 사고가 61.9%인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열대야와 폭염까지 겹치면서 온열 질환 발생 우려가 커지는 등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시설은 물론 각 사찰들도 신도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